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아유, 어느새 9월이 됐습니다. 빨라요. 시간 참 빠르죠. 네. 달이 바뀌면서도 새롭게 달라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9월의 첫날인 오늘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섬역, 1호선 광운대역, 1, 4호선 서울역처럼 흡연자가 많은 곳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흡연자분들 이제부터는 지하철역 등에서 담배 피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네.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서 이 무료 금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절 바뀌면서 나 이번에 담배 좀 끊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이 무료 캠페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먼저 날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이설아 캐스터.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쌀쌀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가 31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3도에서 최고 8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또 당분간 비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최고 50mm로 지역에 따른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고, 이 가운데 남부지방은 주말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이 비가 내릴 땐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 내륙지방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이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8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나 올라 오늘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질 텐데요. 감기 등의 환절기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5m까지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고가연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흡연은 선택이 아니라 니코틴에 중독된 뇌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담배의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담배 핀 지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자꾸만 땡겨요. 치아 쪽에서 안 피게 되면은 간질간질하고 피고 싶은 그런 욕구. 근데 담배에 니코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게 없어져요. 한 방에. 개인 스스로 1년 내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3에서 5% 정도라고 하는데요. 담배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 걸까요? 흡연은 습관이 아니라 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화요일 서울에서 담배와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국내 의학계 전문가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이미 금연 치료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배 소송 국제 심포지엄 또한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심각한 중독성 때문에 흡연을 니코틴 의존 증후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To me, tobacco dependence is the main problem caused by smoking, because it is a very chronic behavior, a behavior that lasts many years, and if the person was not addicted to tobacco, they will not incur so many health consequences, which all happen because of chronic exposure to the toxins of tobacco.
니코틴 중독성을 이용한 담배 회사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담배 회사와의 소송이 더욱 확대됐는데요. 지난해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의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The trigger for litigation came from what was revealed in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company hiding information and lying, and that triggered interest in people in doing exactly what was being done in the state and finding documents that can help the case in Canada. So it's really in the aftermath of the major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s, by the states.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일본 역시 최근 담배 회사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담배 소송에 승소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연운동의 흐름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그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담배의 의존성은 알코올이나 마약류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담배의 중독성이 더 높은 이유는 바로 니코틴이 뇌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 쾌감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니코틴이 쾌락 중추에 도달하는 시간은 단 7초, 거의 흡연과 동시에 뇌에 전달됩니다. 이 담배 한 개비에는 보통 6mg의 타르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한 갑씩 10년간 흡연했다면 이 생수 500ml의 통에 타르를 가득 채워 마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돌과 섞는 찐덕찐덕한 검은 물질이 바로 타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그 아스팔트의 그 검은 물질을 들이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르라는 물질 안에는 한 70여 가지 발암 물질, 한 4,000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는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암부터 수많은 심혈관 질환까지 수많은 질환들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 인구는 연간 5만 8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9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아이고. 건강을 위해 금연, 정말 필요하겠죠? 최근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연 치료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면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김홍길 씨도 그중 한 분인데요. 그동안 5번 정도 금연을 시도했지만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동안 금연을 잘하고 있는지 직접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수치가 2 나오셨어요. 보통은 이제 한 5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다 그때가 그게 이제 다 비흡연자들이 나오는 수치세요. 보통 흡연자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1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금연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참기 힘든 그런 거 뭐 있죠. 막 정신없이 막 그럴 때는 그냥 끔 처방받은 거를 끊으려는 씹으면은 그래도 그 생각이 틀려지니까 병원 치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의사 선생님의 뭐 도움이 있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병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금연 성공 확률이 70에서 80%까지 높아집니다. 병원의 금연 치료 프로그램은 본인 부담금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금연을 결심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금연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의 현장을 전해주는 한식 탐험대 시간입니다. 손흥 리포터. 네, 아시아에서도 태국은요,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운 곳인데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태국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한식 사랑과 한국의 맛 콘테스트 그 예선전 지금 만나보시죠. 신기하네요, 되게.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태국. 역사 깊은 이곳에서 의미 있는 대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한국의 맛 콘테스트.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실력자들이 대거천가한 이번 경연에서 어떤 명승부가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조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의 한지 리포터 황궁희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방콕의 한식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당연하죠. 제가 태국의 한식 열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도 예뻐요. 네, 이곳의 특징은 모든 메뉴에 최대한 한국산 재료를 사용해 한식의 맛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น่าจะเป็นเพราะว่าดูซีรีส์กั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คนไทยชอบดูซีรีส์เกาหลีก็เลยอาจจะพอพัน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ด้ว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อสีสันของ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ครับมันสวยดีครับนอกจากแบบคือสีแดงสีส้มสีเขียวมันผสมผสานกัน 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은 직접 구워 먹는 소고기 구이. 아우. คนไทยชอบ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แต่ทำไมครับ เพราะว่า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มีการกิจกรรมทำเวลาผัดเวลาย่างด้วยกัน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ของคนไทยจะไม่มีก็คือคนไทยจะเป็นจานแล้วก็กินด้วยกันแค่นั้นแต่ของเกาหลีจะมีการกิจกรรมร่วมกันเวลาทำ 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의 맛 안 볼 수가 없겠죠. 소고기 구이와 함께 사랑받는 음식들을 선택했는데요. 자, 우선 떡볶이의 맛은 어떤가요? 아우, 저 떡볶이 참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이렇게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매울 줄 알았는데 조금 덜 맵네요, 이거. 와, 이 찜닭 요리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달달하고 간장 맛도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의 맛을 제대로 살렸으니 자꾸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자, 이번에 한식에 제대로 빠진 분들을 찾아가는 길.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한식 안녕하세요. 경연을 기다려온 실력파 요리사. ทำไมถึงชอบทำ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ใช่ไหมคะก็เพราะว่าดูซีรีส์เกาหลีมาหลายเรื่องแล้วก็มีเวลาพระเอกนางเอกกินข้าวกับข้าว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น่ากินก็เลยไปกินตามร้านต่างๆไปลองชิมดูแล้วก็อยากทำ 그녀의 요리 솜씨 좀 구경해 볼까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인데다 이번 대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겹살이잖아요. บอซัมก็เป็นหมูสามชั้นต้มซีอิ๊วนะคะกินกับกิมจิแล้วก็ผักห่อค่ะ 보쌈의 짝꿍, 무김치와 새우젓 양념도 준비하고요. 안성맞춤으로 잘 익은 이 보쌈 고기를 잘라 접시 위에 예쁘게 담으면 완성! 보기 좋은 보쌈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그녀가 보쌈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소개하는데요. 맛있게 한 쌈을 싸서 부모님에게 한 입씩. 이 딸의 손맛이 어때요? 한국식 쌈 요리는 푸짐해야 제맛이 나잖아요. 한 입 가득 넣어야 진리. 담백하고 맛있어요. 또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이번엔 두 번째 참가자를 만나러 가는 길. 한식 요리를 즐기는 실력자라고 들었는데요. 사와디카. 우승을 목표로 도전에 나선 참가자입니다. 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เรียนทำไม เพราะว่าชอบกิน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ค่ะ เพราะว่า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เป็นอาหารที่มีเอกลักษณ์อยู่ในตัวค่ะ มีแบบว่าการทาน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ต้องมีทั้งหมด5สีเพื่อสุขภาพเลยค่ะ 그녀가 선보이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국민 음식 김밥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라는데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자주 소개하는 그녀는 오늘 김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가진 재료를 한꺼번에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법도 한데 역시 손쉽게 완성하죠. 친구들에게 직접 전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시식은 해보나만 하죠. 오, 마음에 들었어요. 김치 역시 그녀의 음식에서는 빠지지 않는데요. 직접 담근 김치의 맛은 친구들 입맛에도 잘 맞나 봅니다. 경연대회를 위해 준비 중인 보쌈도 완성! 그녀는 한식이 여러 음식을 함께 먹어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는데요. 태국의 한식을 널리 전파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친구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겠죠? 여행과 식도락의 천국으로 불리는 방콕. 눈길 닿는 곳마다 이색적인 문화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국의 맛 콘테스트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방콕 예선전은 총 10명의 참가자가 뜨거운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경연을 위해 다들 모인 만큼 긴장감도 느껴지는데요. สมัครเข้ามาเคยแต่ว่าอยากลองอยากเรียนรู้อ๋อ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เคยทำตอนเรียนครับ แต่ว่าทำทานเองไม่ค่อยได้ทำ 본격적으로 대회 시작! 제한 시간은 60분. 참가자들은 보쌈 요리와 디저트를 각각 하나씩 완성해야 합니다. 자, 요리 주제는 같아도 재료와 요리법은 참가자마다 다른데요. 각자의 개성을 담은 음식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죠. 한식 경연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요리법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만의 비법 재료도 있기 마련인데요. 뭐예요? 공개 좀 해주세요. 오, 우리의 전통 된장이네요. 보쌈은 돼지고기의 냄새를 잡고 맛을 살려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요리인데요. 태국 참가자들이 보쌈을 어떻게 완성해낼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ดีมากค่ะเยี่ยมมากเนื้อจะแบบว่าละมุนลิ้นมาก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요리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심사하시는 어떠세요? 예, 지금 돌아보니까 거의 다 돼지고기를 먼저 섭취하는 것 같아요. 접근 방법이 다 조금씩 틀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한식 경연은 현지의 관심도 뜨거워서 진지하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조재기 셰프 역시 꼼꼼히 살펴보는 중. 자, 남은 시간은 이제 단 10분. 서둘러 요리를 완성해야 할 시간인데요. 참가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참가자들 모두 침착하게 보쌈과 디저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요. 분초를 다투는 동안 음식이 하나씩 완성돼 갑니다. เพื่อที่จะให้มีกลิ่นหอมแล้วก็เป็นยาบำรุงหัวใจด้วยเพราะว่าจริงๆแล้วหมูสามชั้นนี่ก็มีไขมันพอสมควรนะครับ เหลือ2 นาทีจะไม่ทันแล้วค่ะ ตำเส้นหรือยัง ใกล้เสร็จแล้วค่ะ นี่มีคนใจหรือยังอันนี้ 1 นาที 10 วินาทีค่ะ เพราะว่าผักไม่พออ่ะ 네, 치열했던 한식 경연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딱 맞게 참가자 모두가 요리를 완성했는데요. 이제 우승자를 가릴 평가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태국에서 펼쳐진 한국 음식 경연대회.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10가지의 음식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쌈과 디저트 요리는 뭘까요? 요리 설명도 중요한 심사 기준인데요. อยากจะให้คำหนึ่งมีทุกรสชาตินะครับมีเหมือนเราได้กินอาหาร 심사위원들은 요리의 완성도와 맛을 최종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실력자들이 많았던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 태국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드디어 한국 본선에 진출할 태국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하는데요. 한국의 오방색을 살린 요리가 큰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참가자들이 열정도 열정이고 네. 공부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한국의 5가지 색을 표현하고 싶었다. 뭐 싸움은 모든 걸 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공부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야, 정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음식을 만들어 줄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기대가 됩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주철의 사각지대입니다. 주철 씨, 이번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스텔스 보행자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스텔스 뭐 눈에 안 띄게 엄청 빨리 걸어 다니는 뭐 이런 사람들인. 아니 뭐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좀 비슷한데요. 네. 스텔스 보행자. 이 만취 상태로 이 도로에 들어눕거나 아니면은 비틀비틀 이 보행하는 보행자를 가리켜서 스텔스 보행자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스텔스 보행자 본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운전자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가보시죠. 규리의 천태만상, 전국 방방곡곡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김주철의 사각지대. 밤만 되면 이 운전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제가 그 현장을 지금 가보겠습니다. 위험한 밤길을 비틀비틀 걷거나 아예 도로 한복판에 들어눕는 취객들.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일명 스텔스 보행자라고 부르는데요. 도로의 흉기 스텔스 보행자를 단속하러 지금 출동합니다. 일명 스텔스 보행자라는 신조를 만들어 처음 사용한 곳이 익산경찰서라는데요. 그러니까 도로에 눕거나 앉아서 계신 분들 또는 도로를 비틀비틀 걷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스텔스 보행자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 그런데 차량 앞으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걷는 스텔스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죠. 주택가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단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는 스텔스 보행자 발견. 이곳은 차량 이동이 많은 6차선 도로인데요. 직진을 하고 있던 운전자 앞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스텔스 보행자 등장. 보이시나요? 도로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이 2분이나 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을 해주세요. 깜깜한 밤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작은 형체 보이십니까? 그 순간 덜컹하면서 충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도심의 주택가 골목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는데요. 시야가 어두워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는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스텔스 보행자 운동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53명이나 그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해서 저희가 구조 조치를 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시, 일어나. 장관요! 일어나시, 집에 가시. 일어나시. 빨리. 경찰이 트럭 밑에서 자고 있는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시네. 계속 자고 있죠. 깨워도. 만취한 스텔스 보행자는 경찰에 부름에도 묵묵부답. 이처럼 스텔스 보행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냥 심장이 막 계속 쿵쾅거리고 이게 막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가족과 나들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운전자. 야, 맞은편 차도 오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찔합니다. 왜? 저기 사람 누워있잖아. 죽었어. 아니 사고 난다니까 두 사람. 119 불러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되지. 119로 죽으라고. 죽어있어? 몰라 누워있다니까. 왜? 가만 있어봐. 심장 벌렁 거리지. 아이고 뒤에 애엄마랑 얘도 놀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 죽어 있는 사람 같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꼬만 분이죠. 저대로는 다음 차가 또 똑같은 일을 발생하니 경찰에 신고하고 후레쉬 비추고 있다가 이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행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함께 스텔스 보행자 단속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디 순찰 가시나 봐요? 예. 아, 이쪽에 좀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예. 술 먹은 사람들 길바닥에 자든지 예. 앉아있든지 누워있는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찰을 도는 겁니다. 단속에 나서자마자 스텔스 보행자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아, 조금요. 아, 이거 누워 계셔가지고 위험하다는 신고 받고서 이렇게 왔어요. 많이 드셨다고 여쭤보면은 많이 먹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저분도 몇 병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해요. 많이 드셨네. 그럼요. 길 가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 또 해코지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여기도 스텔스 보행자 눈에 들어오고는 도시캐남의 헤어스타일. 아니 여기 또 길가에 또 넘어가시다가 또 차 이렇게 오면은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들어가세요. 첫 번째 네, 스텔스 감사합니다. 보행자 안전 귀가시키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질서를 잘 지키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겠죠? 이번에 단속한 곳은요, 주점이 많은 번화가 골목인데요.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월요일이라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에는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스텔스 보행자들. 꼼짝 않고 서 있는 사람부터 벤치에서 숙면하는 사람까지 모습들도 가지각색. 그 중에서도요,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저기 보이십니까? 인도는 매트 삼고 차도는 베개 삼아 스텔스 보행자 신발까지 벗고 편하게 숙면 중입니다. 아니 같이 계시던 분이 안 계신나? 왜 누워 계신 거예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여기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걸까요? 그러니까 양말까지. 그의 안전이 걱정되어 안부를 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과 횡설, 수설한 대답뿐. 잠시 후 조금 정신이 들 것인지 일어나서 벗어났던 신발을 신습니다. 달려왔어요. 예. 만취한 스텔스 보행자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친구에게 연락해 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넘어지시지는 않고 그러시죠? 네.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정신 좀 돌아오셨나봐요. 계속 말 나누니까 술이 들어오셨어요. 당신이 먹은 한 잔의 술에 도로 위로 나선 순간 생명은 안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스텔스 보행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운전자가 스텔스 보행자를 마주쳤을 때 낮과 밤에 얼마나 시야 확보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는데요. 낮에 도로 위에서 스텔스 보행자를 마주친 경우에는요, 먼 거리에서도 인지가 가능합니다. 마네킹과 차량과의 거리는요 30m. 반면 밤에 도로 위에서 스텔스 보행자를 마주친 경우에는 낮과는 달리 30m 지점을 지나쳐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깜깜한 밤 마네킹과 차량과의 거리는 3m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낮과 밤의 시야 확보 거리 차이는 10분의 1. 낮보다는 밤에 아무래도 시야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물체를 확인하는데 아무래도 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는 게 빨리 안 밟고 늦게 밟으니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운전자가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해도 대처하여 사고로 이어집니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생명도 앗아갈 뿐 아니라 M1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택시야? 아니요, 택시 아니에요. 지나갔어? 어떡해. 그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지구대에서 근무하니까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실려고 따졌는지 경위를 조사해서 정확한 거는 이제 경찰서 사고 조사관에 넘겨주시면 추후에 이제 사고 처리가 어떻게 나오나라고 됩니다. 근데 어차피 보행자고 차기 때문에 아마 차 같으면 과실이 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해가지고. 자세히 말하자면요,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약 70%, 스텔스 보행자의 과실이 약 30%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텔스 보행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면 좋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길에 누워 계신 분들을 발견하면은 제일 먼저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 일단 신고를 해주시고 일부러 깨우거나 이렇게 하면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일일이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관이 와서 확인하고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술 한 잔은 잠시 만족, 사고 나면 평생 후회. 안전보행에 밤낮 없고 교통사고에 휴일은 없습니다. 네, 술은 꼭 기분 좋게 드시고요.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같이 드신 동료분들은 꼭 이제 만취하신 분들 계시면은 끝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요즘 이렇게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기분도 싱숭생숭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예, 그렇죠.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을 남자로 변신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 바꿨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바꿨거든요. 죄송해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네. 아, 좀 어떻게 어쩔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가을을 맞아서 이 한상원 아나운서처럼 분위기도 바꿔볼 겸 이 미용실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네, 미용실에서 무심코 한 이것이요,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습진과 부종,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의 정체, 지금 만나보시죠. 생활 속 유용한 정보부터 한 주간의 이슈까지 SNS로 보는 세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염색약 알레르기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네티즌을 충격에 빠뜨렸던 20여 장의 사진. 이 남성은 염색을 하고부터 심각할 정도로 갑자기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오른 얼굴. 그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말 무서운데요? 염색약 부작용으로 고통받았던 그의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염색한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염색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쯤 그쯤 되니까 이제 딱 직접적으로 염색약 부사한 부위가 굉장히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딱 머리카락 있는 부위 그 부분부터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떴죠. 당시 조감성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한눈에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염색약 그 성분 중에 이제 PDD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염색약 안에 든 이 성분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바로 염색약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PPD, 일명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성분이 문제인 겁니다. PPD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라서 피부에 닿으면 붉어지고 가렵게 되고 또 부종이 생기고 또 물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모근의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또 그 안구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부터 색치 염색까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염색. 그만큼 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로 염색을 하는 미용실에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손님에게 어떻게 주의를 주고 있을까요? 미용실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근데 염색하면 부작용이 그런 건 없어요? 부작용은 염색해보신 적은 있었잖아요. 그때는 부작용이 아니라서 일단 해보고 웬만큼 특이한 치질이 아니면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즉시 그냥 해주시는 거죠. 테스트 하면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괜찮을까 염색약의 위험성을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사람 피부와 가장 비슷하다는 돼지 껍질에 한쪽은 염색약을 바르고 한쪽은 물에 담근 뒤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24시간 경과 후 과연 물에 담근 돼지 껍질과 염색약을 바른 돼지 껍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실험 결과 물에 담갔던 돼지 껍질은 거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염색약을 발랐던 쪽은 확연히 부풀어 오른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차이 보이시나요?
염색약에 알러지가 의심이 되면 일단 귀 뒤나 또 팔 안쪽에다가 발라보시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를 보면서 그 부분이 붉어지거나 뭐 물집이 생긴다거나 빨개지면 일단은 본인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오며 많은 이들에게 훈훈함을 안겨주었던 한 장의 사진.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작진이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 요즘 농가에선 고추 수확이 한창인데요. 사실 고추는 수확도 일이지만 말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말리고 버티면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널어놓으면 우리는 지켜주니까요. 아주 편안하게 잘 말려요. 아주. 다른 곳에서 말리시죠? 건조 작업을 앞둔 고추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두 분이 향한 곳은 읍내에 위치한 고추 건조장. 그런데 이 고추를 널어놓은 이곳, 알고 보니 경찰서. 경찰서요? 네, 익숙한 일인 듯 경찰서 주차장에 고추를 널어놓는 농민들. 다들 한두 번 와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왜 멀리 경찰서까지 와서 고추를 말리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 아주 운동장 같은 게 뭐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아주 잘 쬐고 바닥이 뜨끈뜨끈한 게 아주 잘 마르죠. 걱정이 없죠 뭐. 지금 이 고추 막 말려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막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무 거.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승을 부리는 농작물 절도 때문입니다. 이 많은 농민들이 공들여 얻은 한 해의 결실을 허무하게 잃곤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하죠. 아우, 양심도 없어라.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경찰서 주차장 덕분에 한시름 덜었다는 농민들. 경찰서의 보호 아래 농작물 절도 건수 또한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데요. 누가 훔쳐가겠어요? 절도 피해가 농산물 관련해서 2004년도경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후로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쨍쨍하던 햇빛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간주하고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농민들. 뭐죠? 해봐야죠.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다니세요? 아니 이거 저기 비 젖으니까. 비 오는군요. 젖으니까. 안 되죠. 행여 애지중지 말려온 고추가 뒤에 젖을세라 분주히 움직여보는데요. 그래도 혼자선 역부족이죠.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경찰들, 이 손살같이 흩어집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도와 2인 1조로 척척 고추를 걷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고추가 젖을 것 같아서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농민들이 도움을 청할 때면 언제나 5분 대기조처럼 든든하게 일을 돕는다는 고마운 경찰들. 이제는 자꾸. 아유, 일 하다가 이렇게 미처 못 오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겐 경찰이 참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고맙고 말고죠. 저 아저씨들 아니면은 고추를 못 말린다네. 이거 해마다 아주 잘 도와줘. 작은 배려가 만들어낸 진풍경. 올해도 억울한 농민 없이 모두 웃음 지으며 풍성한 연애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그림들이 화제인데요. 실제 음식과의 싱크로율 100%,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일명 초크 아트 작품들입니다. 분필로 그린 거라고요? 네, 이 작품의 주인공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크아트로 음식을 그리는 초크아티스트 김소연입니다. 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김소연 씨입니다. 이 초크 아트라고 하면 아마도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을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들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와. 장소불문 오늘도 작업의 한창인 주인공. 이번엔 뭘 그리는 걸까요?
먼저 흰색 오일 파스텔로 꼼꼼하게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상큼한 노란색 파스텔로 색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왠지 톡 쏠 것 같은 상큼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의 정체는 바로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였네요. 혹시 이거요? 네. 자몽에이드로도 바꿔서 이제 와서 바꿔드릴게요. 레모네이드를 색깔이 전혀 다른 자몽에이드로 바꾼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레드 계열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레모네이드 위에 자몽 색깔을 표현해줄 파스텔을 덧칠하는 주인공. 불필요 얼음을 표현한다는 것도 참. 네, 몇 번의 대단한 덧칠을 계속한 끝에 노랗던 레몬이 점점 자몽빛을 띠는데요. 자몽 특유의 이 다홍색 과육까지 상큼하게 칠해주니 레모네이드의 모습은 온데갈 데 없고 완벽한 자몽에이드로 변신 성공입니다. 이 못 그리는 음식이 없다는 주인공인데요. 이번 작품은 달달한 디저트류입니다. 아니 약간 고흐의 그림 같기도 해요. 네, 달콤한 느낌이. 티라미수에 이 생크림과 계피가루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카푸치노까지 완성입니다. 돈가스도 있었고 떡볶이, 한식, 중식, 스시집도 있었고요. 아마 모든 업종 다 합치면 거의 100가지 넘는 음식을 그려본 것 같아요. 이런 노력 끝에 지금의 작품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한 주인공의 작은 선물. 제가 맛있는 아침밥상 차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와, 아침밥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어떤 음식을 만들지 기대되는데요. 와, 주인공이 준비한 오늘의 아침 메뉴는 바로 얼큰한 찌개에 고기 반찬까지 들어간 든든한 한상. 김까지 모락모락 나니 절로 감탄사가 나오죠. 어우, 제대로인데요. 네. 아침밥 못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초코아트로 그린 밥상 보시고 든든하게 하루 시작하시라고 그려봤습니다. 아침부터 고기죠. 보기만 해도 즐거운 초크 아트 작품. 앞으로도 많이 그려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시간입니다. 여기도 경찰분이 나와 계시네요. 주장 경사님. 네, 이번 사건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70대 노파 살해 사건인데요.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남긴 실마리 하나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검거하였을까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그 8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2013년 3월 경상남도 창원시 옆집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저기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서 축 늘어진 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어이구. 할머니! 할머니! 없는 시체와 통곡하는 딸,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제8화 할머니 마지막 유품 시작합니다. 네, 지구대 최영호 송경입니다. 저희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예? 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요? 그 신고자가 그 피해자 딸이죠. 신고자가 사람이 없어졌다. 사람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제 112 신고를 했죠. 경찰입니다. 신고하셨죠? 예, 저희 엄마가 없어졌어요.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 좀 넘으셨어요. 최근에 뭐 깜빡깜빡거린다든가 혹시 치매기가 있지 않으신지? 치매기는요. 근데 요즘에 좀 깜빡깜빡거리고 그러셨던 것 같긴 한데. 남편과 사별 후 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았던 할머니. 문이 열려있네? 엄마 나왔어. 최근 대문을 열어놓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데요. 엄마 나왔어. 아우 나왔다니까. 왔어? 근데 엄마 문을 왜 열어놓고 자? 위험하게. 아이고야, 내가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어? 몰랐었구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젠 정신도 없고. 아유 엄마 큰일 나. 엄마 짜잔.
아이고 이거 웬 털신발이야? 엄마 관절염 때문에 안 좋다 그랬잖아. 아, 그래서 내가 사왔어. 아이고. 엄마 신으시라고. 겨울 되면 잘 신겠다. 잘 맞네. 사이즈도 딱 맞고. 역시 딸이 그래, 최고야. 나밖에 없지. 그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사별을 하고 아버지하고 혼자서 단청에 혼자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뭐 다른 직업이라는 건 없는 거고 외부 침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해 보니까 정농이라든지 뒤질 흔적도 일치 없었어요. 네, 일치 없었고 외부 일체 다른 침입자는 없었다. 네, 그런데도 할머니는 살았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피해자.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금부터 할머니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70대 할머니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신속히 주변 수사에 나섰는데요.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노인들의 실종 사건, 이 사건 역시 비슷한 케이스라 생각한 걸까요? 주변 탐문에 열을 올렸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한 이웃으로부터 뜻밖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 알고 계세요?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다든가 뭐 싸움이 잦다든가 그런 분 혹시 있을까요?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아마 그 집 딸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그 집 딸이요? 그 집 따님이요? 네, 저 얼마 전에도 그 집 딸이랑 할머니랑 싸우시는 거 봤어요. 용의자가 딸일 수도 있다는 증언,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래. 고맙다 신발. 응? 잘 신을게. 겨울에 잘 신을게. 그래, 엄마. 그래. 근데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우리 이서방이 이번에 사업을 확장했잖아. 응? 그래서 돈이 필요하거든. 엄마 돈 있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지난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 판 돈 있잖아. 오빠 다 준 거 아는데 왜 나는 안 줘? 아 오빠야 장남이니까 줘야지. 엄마, 오빠만 자식이야? 딸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엄마 오면 다 챙겨드리고 하는데 무슨 오빠가 뭘 해준다고 오빠만 챙겨? 자식이 그것도 안 챙겨주는 놈이 어딨냐? 당연한 거지. 어?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사라진 할머니는 실종 전까지 딸과 싸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대부분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박진숙 씨 여기 계신가요? 예. 형사님 저희 엄마 찾으셨어요? 지금 수색 중입니다. 아직도요? 이웃들 얘기로는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심하게 다투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요 그냥 모녀지간에 그냥 다툼이 있는 거예요. 크게 싸우진 않았어요. 돈 때문에 심하게 싸웠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하고 심하게 싸우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경찰이 추궁해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할머니의 딸. 그래서 다시 이제 피해자를 데리고 이제 이 중앙파출소 근무하실 테니까 그냥 중앙파출소로 데려갔었어요. 데려가서 이제 다시 그쪽에서 이제 할머니 계속 피해자인데 뭐 원한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옛날에 그 옆집에 있는 고물상 주인하고 어떤 그 소란, 시비가 돼가지고 행사 입건된 사실을 알아냈어요. 할머니 집하고 담백 하나에 좌측에는 할머니 집이고 우측에는 고물상이에요. 들어가니까 이 용의자라고 지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거 할머니와 싸워 형사 입건된 적도 있었다는 옆집 고물상 주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찰은 그 고물상에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밤새도 두들겨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만 좀 두들겨. 아니 이 사람아, 내 직장에서 일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무슨 행패야? 때마침 그 고물상 주인은 소음 때문에 다른 동네 주민과도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변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고물상 주인. 피해자와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최순경은 고물상 주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바로 뒷집에 사시는 할머님 씨 알고 계세요? 할머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 저 옥상에서 내려다 뵀는데 모르신다고요? 그런 사람 몰라요. 가세요. 지금 바빠요. 할머니를 모른다고 지나치게 부정하는 고물상 주인. 가볍게 이제 이야기 던지죠. 옆집에 할머니가 없어졌다. 할머니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혹시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못 봤대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목줄도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할 수는 없어서 대충 훑어보고 안에 나왔어요.
경찰이 눈빛을 피하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보물상 주인. 경찰은 이 남자에게 강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상황.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옥상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털신 한 짝. 따님이 사다 주신 신발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이때 들려오는 소리 내려다보니 보물을 두드리는 보물상 주인이 보였는데요. 경찰은 한 번 더 보물상에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행사 양반, 남의 영어집에 그래 들어가는 되는 거야? 나가는 고문들 많네. 좀 밖에 있어서 그래요. 집으로 가. 니 나셔. 나 밖에 있어서 그런다니까. 아니 못 들어가. 아이고,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배집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가서. 조금만 내가 보고 갈게. 일 보시죠. 일 보시라고. 지나치게 고물상 내부를 숨기는 주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상하죠. 분명히 범인은 고물상 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찾았습니다. 할머니 흔적을 찾아야 된다. 할머니 털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털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살이 다 뒤졌어요. 뒤졌다 보니까 이 할머니 그 신발 뒤축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꺼내보니까 할머니 오른쪽 신발 털신이에요. 털신. 보물 더미 속에서 경찰은 실종된 할머니 남은 한 짝의 털신을 발견했습니다. 김규철 씨, 이 신발 옆집 할머니 신발 같은데 근데 왜 여기 있죠?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동네에서 주워온 겁니다 이거. 사실대로 말하세요. 할머니랑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고물상 주인. 김규철 씨, 도대체 경찰이 옆집 할머니 끈질긴 어디 추궁 계십니까? 끝에 고물상 주인은 결국 범행을 실토하게 되고 그의 자백에 따라 집 앞 차 안에서 사라졌던 할머니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으로부터 불과 5m 거리에 세워진 바로 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옆집 고물상 총각이었는데요. 그는 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일까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아침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이 고물사 김씨 내가 오늘 아주 한마디 해지 정말 안 되겠구만. 아유 하루 이틀 아니고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네.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간 할머니. 아이고 내가 오늘 한마디 해지 못 살겠네 정말 그냥. 아이고 이봐요 김씨. 네 할머니.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할머니가 이거 너무 들었나? 아이고 진짜. 아니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이 많이 드셔서 제가 봐줬는데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진짜 뚜껑 열냐 진짜. 진짜 할머니 거기 계세요. 내가 올라갈 테니까. 진짜. 어이구.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할머니로부터 이날도 잔소리를 들은 범인은 강한 분노와 함께 살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밀어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하게 되었는데요. 시신을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털신 한 짝이 벗겨지고 이것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주 업무를 하는 범인을 근거하는 또 물론 행사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지역경찰은 나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다. 대충 하면 돼. 하는 이런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촉을 세우고 그 사건 현장에는 반드시 범인의 흔적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몸에 빼야 된다고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수색한 최경위의 노력 덕분 아니었을까요? 이상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 네, 범인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자, 9월의 첫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